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든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44화 시작하겠습니다. 244화 맞죠? 안 하니까 헷갈리네. 맞을 거예요. 네. 뭔가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스크립트가 243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기억력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44는 뭔가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튼. 네.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네. 또 실제로 오니까 너무 습하고, 생활이 힘드네요. 집에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네. 밖에 나가는 순간,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그냥 옛날에, 비를 너무 좋아해서 비 오는 날 같이 걷자고,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때는 했습니다. 지금 마가 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말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공식적으로 뭔가 휴식기를 가지고 가는 게 어때라고 그쵸, 해가지고 그쵸.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녹음입니다 오늘. 네. 사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쉽게 이제 먹는 거 ASMR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먹는 소리 ASMR에다가 이제 농구 이야기가 들려온다. 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밥을 먹으면서 밥이라 얘기하고 뭐 치맥이라고 네. 그렇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와,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네. 거의 한 3개월만. 3개월, 만. 4개월 만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일단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네. 와야 오는 게 이제 이게 시간대도 솔직히 마크 씨가 저희 집 오는 것보다 이게 편하잖아요. 제가 한 3개월? 가면서 느꼈죠. 멀긴 멀구나. 아니, 멀긴 멀구나도 그렇고, 매번, 물론 중간 지점이긴 네. 하죠. 글렌시 집에 가는 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고로움을 그동안 좀 감내를 하면서 녹음을 했구나.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마크 씨네 집에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건강한 두 달로 지금 건강해지고 목표를 있는.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강해질 겁니다. 마크 씨는 이제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잠깐만 뭐였지? 요즘 마라톤? 마라톤 말고 공연을 하나 보고 왔는데 예. 뭐 봤나요? 뉴진스 팬미팅을 다녀왔습니다. 인스타 스토리 봤습니다. 제가 이따가 영상 스토리는 사실 올리면은 약간 화질이 깨지잖아요. 사실 좀 덜 깨진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약간 이래서 다들 뉴진스 하는구나 하면서 좋았나 보네요. 근데 네. 그게 되게 좋습니다. 특전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입장하면 공연 그냥 보고 끝 돌아가면 되는데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뭘 하나씩 쥐어주더라고요 손에. 팬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네. 네. 이거 자기 검표할 때 이제 날 더우니까 물 한 병씩 쥐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식 팬클럽 뭐 이런 거 인증하면은 관련된 약간 자잘한 좀 귀여운 소품들 좀 이렇게 주고 들어갈 때 그랬고요. 나올 때는 팬미팅 순서 중간에 그게 있었어요. 막 멤버들과 함께 푸는 퀴즈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냥 팬들 주려고 이렇게 짜여지니 거의 약간 각본에 가까운 느낌이긴 했지만 그런 거에 이렇게 맞추면은 몇 층 관객들에게 뭘 드립니다.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진짜로 다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받은 게 저거 나이키 저거 양발? 양말이랑 코카콜라 제로랑 빼빼로랑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다 하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응원했던 데는 또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거기는 소규모 그죠. 그리고 이런 기분이구나. 이 대기업의 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받아왔나 그동안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또 10대 후반 20대 이렇잖아요 그 멤버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삼촌이 조카 보는 느낌. 귀엽다 약간 그런. 하지만 힐링되는. 그런 기분으로 공연을 보고 왔죠. 보고 왔고
그다음에 뭐 러닝도 하고 지금 이제 이제 가을에 있는 대회들이 지금 마라톤 대회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네. 참가 접수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회 한 2개 정도 신청하고 그래서 9월 하나, 10월 하나, 11월 하나 출전을 할 예정인데 아우 달달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풀만 안 나가지 나머지는 다 나가. 이게 제가 그 지속주라 그래가지고 먼 거리를 오래 달리는 뭐 이런 훈련을 요새 조금 하고 있는데 예. 20km 하프를 뛰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거예요. 풀은 조금 뭔가 무리인 것 같고 한 30km짜리 언저리로 뭔가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뜬 거예요 그 공지에. 이 참가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렛츠고 이래가지고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대회. 다가오는 네. 8월인가요? 9월이요. 9월 중순에 이제 32.195km. 대단하십니다. 네.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록 싸움이지 않을까. 이제 벌써 기록 욕심을 내시기 시작하네요. 그 목표치는 있어야 되니까. 마크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달릴 때 저는 되게 다른데 마크 씨는 그 달릴 때 힘들어지잖아요. 사람이 달리다 보면은 힘들어질 때 저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크 씨는 그 페이스 그대로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힘든 걸 생각하면서 달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 페이스 유지하는 게. 어쨌든 내가 처음에는 저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쭉 밀고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게 빨리 가고 싶어서 오버페이스 하면은 결국에는 낙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그냥 한 페이스로 쭉 오래 좀 밀고 나가는 연습을 좀 하고 있고. 이걸 하다 보면 페이스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참 일정한 페이스 유지하는 건 제가 최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6분 때거든요. 딱 6분 00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뭐 재활 계속 하고 있고 오늘 헬스장을 처음 갔다 왔어요. 거기 회원권 계속 유효를 했던 거죠? 네, 유효가 한 달 연장시켜갖고, 그러니까 한 달이 맥스로 연장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연장시켜서 이제 8월까지 유지가 돼 있는데 이게 느꼈습니다. 딱 가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턱걸이부터 이제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 몸 좀 풀려고 턱걸이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보고 턱걸이 매달려 있어볼까 하고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착지할 때가 문제잖아. 무릎을 꼽아서 점프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로 일단 뛰어볼까 했는데 한 발로 하니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리다. 사실 그럴 때 스태퍼를 쓰라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무리다. 라고 느끼고 그냥 앉아서 벤치 프레스랑 인클라인 벤치만 하고 왔는데 앉아서 하는 진짜 다리 안 쓰고 앉아서 하는 것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은. 네. 그래도 무게가 생각보다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글램씨 되게 그게 있어요. 풀업 바가 있잖아요. 그쵸. 그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무게를 안 잃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갖고 오늘 뭐 오랜만에 했지만은 제 세트 아시잖아요. 저 원활은 막 그렇게 측정하진 않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빈봉으로 한 20개. 그 다음에 20이니까 40. 40으로 18개. 그 다음에 또 15, 15, 60, 15, 15, 30, 50으로 이제 또 15개. 마지막에.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60으로 12개를 이제 벤치랑 인클라인 하고, 여기 있다간 다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샤워하고 나왔죠. 운동 못할 것 같다 그러더니 그러고 보니까 하셨네요. 샤워가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샤워가 하고 싶어갖고 간 김에 그래도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죄책감 들고 그리고 인바디를 쟀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쟀던 게 잠시만요 언제지? 제가 다행히 근력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갔지? 다리의 근육량이 사실 많이 줄었을 텐데. 제가 근데 사실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어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뜨잖아요 부위별로. 갖고 왔는데 출력을 해오셨군요. 네.
체중이 몸무게 찐 만큼, 그 지방 늘어난 만큼만 늘었더라고요. 골격 근력은 별 안 바뀌고, 다행인 거는 이제 부위별 했는데도 다 표준 이상. 확실히, 근데 잠깐만, 마지막, 여기. 표준. 근육은, 이게 그렇네. 밸런스가 살짝 깨져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왠지, 확실히 유산소를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병원에서 스쿼트 하고 있는데, 스쿼트를 시켜요? 맨몸으로? 예, 기구. 근데, 약간 이렇게 바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철봉 있잖아요. 앞에 잡고? 예, 앞을 잡고, 이 정도만 하고 있어요. 120도 막 이 정도? 그것도 이제 각도 따라서. 이게 무리가 없으면 이제 더 내려가고. 운동을 시키는군요, 확실히. 많이- 대화를 약간. 많이 발전됐죠. 전 무리 없이 일어나는 거 보고 방금. 뭔가, 많이 배워요. 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함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동안에. 요즘 이게 제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이너사이 여기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걸을 때 무릎이, 그러니까 다리가 돌아서 들어와요. 이걸 방지하려고 이제 걷는 방법도 연습 중이고 힘듭니다. 내가 다리만 회복되면, 제가 그동안 이제 글래시가 다쳐서 쉬는 동안 뛰는 방법을 좀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뛰는 거를 그걸 싫어하는데 오래 달리는 걸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막 글래시한테 10km 이상 뛰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뛰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점점 저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운 거예요, 거기서? 아니 요새 찾아보고 있어요. 영상 같은 거? 네, 막 그 같은 모임 사람들한테 좀 이걸 전수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막 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막 무게중심 이동 막 이런 거라던가, 그 분당 이렇게 발걸음수 막 이런 것도 자기 몸이 편안한 그 발걸음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체로 다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분당 따다 이게 뛸 때 탁탁탁탁탁탁 가잖아요. 이게 170에서 180 정도가 들어오면 그게 자기 몸이 제일 편안하게 따라누면서 제일 오랫동안 그 정석을 유지할 수 있는. 신기하네. 역시 과학이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요새. 발걸음 수 맞추는 거. 오래 달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요새는 이 리듬을 찾아가지고 한 171, 172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 조금 멀리 갈 때는 175. 그거 어떻게 재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세요? 그거 NRC에 나와요. NRC에 나와요, 그게? 케이던스? 케이던스,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오, 진짜 과학적이다, 이러면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들을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지난 방송에. 저희는 오늘 그러니까 대본이라 계획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얘기하자 해갖고, 사실상 농구 얘기가 아직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곧 할 겁니다. 네, 곧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저희 인생 사는 이야기? 여튼, 그렇고, 뭐, 여튼, 뭐, 저희 사는 얘기 뭐, 이 정도 하고, 지금 보면은 저게 있잖아요. 각급, 우리나라, 뭐, 남자든 여자든 지금 각급 대표팀들, 남자 농구도 계획돼 있죠. 남자 성인 대표팀도 계획이 돼 있고, 19세 팀이 얼마 전에 월드컵 나갔었고, 중국한테 졌죠, 지금. 최종 1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왜, 우리는 이번에 봤을 때, 일단, 추측 선수인 이제 이채영 선수, 이주영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상태로, 이제 100% 전력이 아닌, 에이스 둘이 빠졌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력이 아니어서, 힘들겠다 했음에도,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속절없이 이게 조별리그에서 3패를 당하는 걸 보고, 역시는 역시났다.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그게 참 그래도 저는 그 피바가 그 룰을 보면서 순위 결정전?
어쨌든 탈락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조별에서 뭐 순위에 밀렸다고 탈락이 아니고 일단 16개 팀 이 대회에 참가한 16개 팀은 모두 토너먼트에 올라가게끔 배려가 돼 있었고, 그에 더해서 더 좋았던 게 이제 순위 결정전을 굉장히 촘촘하게 탁탁탁 하면서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국제 경쟁력 나 이제 여기서 약간 세계화의 장벽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쵸. 느끼는 게 되게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경기 일정이 제가 알기로 이제 한 3, 4위전 이전까지 순위 결정전이 계속 있었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어린 선수들한테 이거는 배려를 굉장히 잘하는 룰이다, 이거는.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그 선수들 어차피 대학 가고 프로 가면은 국제 대회 참가할 기회도 없을 텐데. 월드 뭐 이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여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뭐가 충격적이었죠? 아시아컵 여자 여자? 처음으로 4강에 못 갔죠.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최초입니다. 4강도 못 간 거. 예, 지난 방송에서 살짝 리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다 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진짜, 일단 정선민 감독을 계속 써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그냥, 이 아이가 나온 김에 시스템적인 나라에 그런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지금 현 국가대표 감독과 이제 선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자면, 굉장히 농구를 모르는 감독이다. 아니, 현역 때는 진짜 똑똑하게 농구를 했단 말이죠. 그게 옛날 농구니까. 그게 딱 그대로 하더라고요. 일단 박지수 센터와 2대2. 뭐 그 외에 솔직히 본인이 슈터가 아니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체유라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슈터를 뭐 강인스를 살려주는 플레이가 없었다든지. 이거 오늘 저희가 이현중 선수의 서머리그 경기를 보면서도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왜 슈터를 살려주는 어떤 패턴 플레이가 없을까? 솔직히 슈터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어줄 법 하잖아요, 뭔가.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강희수 선수가 제 기억으로 3점슛 던졌던 거를 트랜지션 상황에서 3점,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빠른 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셋업된 공격이 아니라 빠른 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공격에서 3점슛을 성공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지. 솔직히 강희수 선수한테 계속 이제 상황마다 가드한테 맡겨가지고 야 너가 이 전술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없었던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모른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박지수 고는 좋아요. 왜냐면 박지수가 잘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박지수 선수가 이제 기량 하락된 거는 어쩔 수 없고 1년 쉬었으니까. 다만 이제 본인의 투쟁심이 살아있는 과정에서 아직 몸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게 좀 보였다는 게 아쉬운 건데, 올라오면 다시 잘할 선수라고 믿으니까 클래스가 있고. 근데 그 외의 선수를 그러니까 빅맨에서 찾아내는 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베일 이후에 사실상 그게 없다고 봐야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양인영이 좀 애매했다 하는데 사람들이 양인영을 쓸만했다 생각하거든요. 양인영이 야투율이 미드레인지로만 해갖고 7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즌 대회 내내.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려면은, 이건 지난도 마찬가지인데, 살려주려는 플레이를 하면은 그 선수를 잘 아는 선수랑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인영과 같은 소속팀으로 있는 신지현 선수라든가. 아니면 지난과 같이 있는 안혜지 이렇게 2대1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이제, 야, 우리가 없어도 너네가 나오면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약간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저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세계화의 벽,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벽을 한 개 느껴서, 체력과 체력을 좀 더, 체력과 전신력 좀 더 가다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체력은 맞지. 체력은 당연히 모든 어떤 농구의 기반은 체력은 맞는데, 뒤에 따라오는 정신력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난 체력도 되게 웃긴 게, 그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
솔직히 말해서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뭐냐면은 중국전에서 마지막에 신지현 안 쓴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뭐 신지현이 몸 상태가 어땠다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비지 게임 같은 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떼서 가비지 게임 같은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 다 체력 바닥났을 때 쓰지 못했다는 거는 이건 선수의 문제도 있지만 뭐 기량적으로 감독한테 이제 신뢰를 못 줬던 거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선수가 뭘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네바론전에서도 양인영이랑 투게임 게임 잘 나왔고 그런 거는 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거 오히려 박지수 몰빵 그리고 김단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고 저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호주전에서 주축 선수들을 한 17분 정도밖에 안 뛰게 합니다. 그러면서 박지현을 40분 뛰게 하고 이거는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그럼 박지현은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있어요. 지금 뭐 이해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 트라우마 때문에 선수들을 관리해 주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거기 호주전에서 이겨야지만 상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미 제 생각에는 처음 한에 20점 차 정도 벌어졌을 때 이미 늦었다.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박지현은 왜 40분 출전시킨 거야? 박지현이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5경기를 떴어요. 근데 6경기 뛴 선수들도 있는데 5경기를 떴는데 5경기 평균과 통합 출전 시간이 넘버원이에요. 통합으로 따지면은 2위 선수랑 40분 정도 차이 난대요. 한 경기를 다 토탈 소화 시간이 40분 정도 차이 나네. 그랬더니 한 경기를 한 경기를 더 뛴 거지. 5경기밖에 안 쪘는데 6경기 뛰면서 모습보다. 이거는 참 그 정선민 감독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윤환 감독 코치도 그렇고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좀 꺼다놓은 볼짤도 아니고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쓸 거면 다 쓰던가.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농구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요즘 그걸 하고 싶다. 그거에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농구 기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느끼는 게 연맹 KBL이든 WKBL이든 KBL은 잘 그래 WKBL이든 KBL이든 KBA든 이 사람 그러니까 국정감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 명분이 없으니까. 아니 성적 우리 뭐 성적 부진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바꾸냐? 그러니까 그 명분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명분이 나오려면은 비리 같은 거 비리라던가 뭐 허운 기량 올라오기 전에 그 허재 감독이 발탁했던 그 정도 건이 아니면은 어렵구나. 국정감사 못 갑니다. 아니 왜냐면은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협회 뭐 연맹장이든 협회장이든 뭐 지원은 긍정적으로 해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호에 오던가 뭐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거기 직원들이 저는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보다는 그 핑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농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거기 프런트들이 농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우리나라 농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농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궁금하냐면은 KFA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갖고 거기 안에 이게 뭐라 큰 조직이고 많이 대중들에 알려있으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수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뭔가 행정적인 거에서 선출들도 있어갖고 좀 많이 어드바이저 같은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KBA이든 KBL, WKBL이든 그냥 월급 받으러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좀 약간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런 연맹 스포츠든 무슨 뭐 예술 쪽이든 뭐든 공기관 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명감. 이게
제가 정치 외교 학과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태생이 그런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을 하려면은 아니면 공기업 같은 데서 일하려면 그냥 어느 정도 자기 그 업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우리나라를 더 우리나라 이 수준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기업과 공기업 그런 건 좀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일반인 직장인일 수도 있지만 근데 특히 농구연맹 같은 데는 없지 않나? 그게 뭐 약간 그저게 있지. 방금 이제 대한축구협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경기인 출신이 너무 그렇죠. 깊게 한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100% 좋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뭔가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행보들은 그래도 좀 보여주는 게 있긴 있잖아요. 뭘 하려고는 하니까. 근데 KBA 특히 KBA는 그런 게 있나? 나는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해보고 싶어요. 뭐 협회 사무실이 어떻게 생긴지 너무 궁금하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거기 있거든요. 저 올림픽 공원. 저도 너무 궁금해요. 걔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지 다 좀 보고 싶어. 조직도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봐서 네. 있는지도 근데 저희는 찾아봤을 때 없지 않았나요? 조직도가 일단 안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서브폰으로 좀 찾아주세요. 뭐 얘기할 동안에 제가 좀 떠들려면. 그래서 이게 글렌 씨가 얘기한 게 어쨌든 이제 글렌 씨의 지금 장황한 연설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은 이 자리에 있으려면 그래도 어떤 뭐 공직관이라던가 그 종목에 대한 애착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뭐라도 조금 발벗고 좀 뛰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없죠. 라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협회장이 또 계속 여기는 임기제로 그냥 기업인이 오고 자, 제가 지금 조직도를 찾았는데 회장 밑에 대의원 총회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거기는 비상근직이고 네. 근데 그 감사 밑에 이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경기심판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3대3 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비상근. 이게 다 비상근이에요? 여기 이쪽이? 그 위원회는 우리 봤잖아요.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뭐 매일 출근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비상근 그러면? 비상근이라고 보고. 그리고 대의원 총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시도협회.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고 그 연맹, 산하 연맹. 그리고 일단 회장 밑에 상금 부회장. 그 옆에 이사회. 이제 상금 부회장 아래 사무처로 있어갖고 사무처가 이제 상근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거기서도 있고. 총무, 회계과, 경기 운영과, 국제기획과. 국제기획과가 있긴 하구나. 몇 명인지가 궁금하다. 근데 한 명일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아마 그 밑으로는 공개 안 할걸요? 그쵸? 사실 다른 어떤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얼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은 사실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름도 안 내고 그냥 번호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직책이랑 하는 업무랑 이메일이랑 연락.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업무 분장이 나와 있잖아. 몇 명인지는 그래도 나와 있고 여기는 아마 그거 안 나와 있을 거야.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솔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걸 좀 세웠을 될 것 같아. 이 KBA 자체적으로. 이건 어쨌든 산하 연맹이니까 저는 일단 KBA 아래로 WKBL, KBL이 포함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KBA에서 야, 한국 남자농구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이런 농구 스타일을 지향하게 아래서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성적이 낮은, 그러니까 물론 그 어린 유소년 감독들은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감독들이 무조건 그 전술로 진행하게. 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스페이싱을 좀 우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스페이싱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처럼 빌드업 축구만 주구장창 하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이런 거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협회가 뭐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모르겠는 게 생각해보면 그런 데가 없지 않나요? NBA도 마찬가지냐, 하긴. 네. 그리고 뭐 아니, 근데, 다른 종목 생각해봐도 프로랑 아마추어는 별개로 돼 있죠. 왜냐면은 축구도 근데, 농구는 FIBA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일본이 그래서 그때, 제재받았었잖아요. 아닌가? 연맹이 2개가 있어서 그랬나? 그게 우리는 그 농구 협회가 2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합쳐진 게 대한민국 농구협회로 합쳐진 거고. 일본 농구협회. 그러다 보니까 프로랑 아마추어가 일원화 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말은 되게 동의합니다. 뭐야? 약간 그 어떤 그래도 이런 기조 그거를 막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지 않더라도 아니, 난 표방해야 되지, 나 생각해. 대외적으로. 왜냐면은, 그걸 안 하면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기에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 정확한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정선민 감독 얘기 다시 돌아가자면은, 룰은 알고 나갔었는지도 궁금해요. 뭐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나요? 이게 뭐 그때 이소희 선수 코피 났을 때 이제 대처라든지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게 그때 이류농구 같은 거 이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몰라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NBA로 치면은 제이슨 키드가 픽미 해갖고 물 쏟아서 이제 타이거 각자로 그건 안 좋은 거지만 룰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써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그만큼 이제 룰을 알고 있느냐. 최소한의 룰은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전인가? 레바논전인가?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왜 챌린지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은 챌린지를 한 번 안 한 적이 있거든요. 남았음에도. 네. 그래서 나는 그거는 이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영어가 안 돼서 못 하는 건가? 그럴 거면 통역을 잘 쓰던가. 영어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룰을 몰라. 그쵸. 저도 그냥 룰을 야, 그냥 우리가 평소에 농구를 아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유저에 깔려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농구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조직도 봤을 때 국제, 협력팀인가? 뭐가 있었잖아요, 아까. 국제기획과. 저는 국제기획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응?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분들의 그러니까 일단 노력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까 저는 워딩을 정정할게요. 그 워딩을 이쪽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 협회에서 윗선에서 왜냐면은 저는 국제기획과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더 일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평가전도 잡아가 맞아. 그런 거는 좋지. 여기에 힘을 더 키워야 된다. 맞네. 맞네요, 진짜. 네. 저는 사실 어떤 입장이냐면은 축구처럼 평가전이 지금 물론 하긴 하지만 시즌 중에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제가 아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한국이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것도 웃기잖아요. 우리 모든 농구 국가 잘하는 우리 아시아에서도 올림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국제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데서도 보면은 피바에서 우리가 이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하자면 심판에 대한 우리가 한국인도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인 심판도 별로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안양 같은 경우도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트랙으로 알아봤다 했지만 피바에서 연락 못 받았다 이런 거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피바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다. 그렇게 안 되는 거다. 근데 그런 거를
솔직히 키우려면은 좀 더 이제 인원이 많아지는가 해갖고 맨날 가서 두드리거나 해갖고 어떻게든 좀 커넥션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기든 아니든 뭐 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그거지. 뭐 변화하는 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강습회를 더 많이 열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구 실력으로 안 되면은 행정적으로는 앞서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안 되고 있다.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게 마크 씨랑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뭔가 제 머릿속에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려니까 정리가 안 돼서 나오네. 그러니까 되게 그 텍스트로 정리할 때랑 이걸 말로 정리해서 나가니까 힘들죠.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저한테 했던 얘기 또 그거 있죠. 뭐요? 이거 축구로 치면은 이제 파주 NFC 같은 아, 농구도 이런 시설을 만들자. 맞아. 저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 진천 들어가지 마. 진천도 진천인데 그 청소년 대표팀 선수들 저기 진천 선수촌 입천을 못해가지고 호텔방 전전하는데 KCC가 걷어줬다.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나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주 NFC 같은 걸 만들어라 차라리. 그래서 가끔 연령별로 연습하고 얼마나 좋아.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내가 너무 죄송하지만 옛날 이제 2002년도 월드컵 히딩크가 했던 것처럼 대표팀을 제가 그러니까 항시 소집해서 데리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시즌 중에도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KBL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런 거지. 월요일날 우리 대회 없잖아요. 시합 없잖아요. 네. 요즘 있나? 없죠. 없죠. 그럴 때 미안한 선수 월요일 있을 때 있나? 뭐 여튼 잘 없는 편인 것 같은데요. 와갖고 국가대표 그 강화 명단에 있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6명 정도 뽑잖아요. 한 20명 정도 뽑아서 연습은 안 하더라도 아이디어 회의,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해줘야 된다. 우리 대표팀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우린 이런 식이다. 이런 걸 준비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 청사진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고 가야지 뭔가 준비하는 기간도 짧아지지. 다 모였을 때 정선민 같이 모여갖고 체력 훈련 시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뭘 요새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진천은 안 되니까 NFC 같은 데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중부 지역에다가 그쵸, 모이려면 뭐 가운데로 몰려야지 편하니까. 뭐 대전이라던가. 그 결국에는 진천이네. 근데 진천은 이제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상시 모집을 하려면은 교통이 편한 대로. 그쵸. 그런 대로 하면 된다. 대전이네. 대전이죠 사실. 네. 대전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그런 거는 그럼 NBC인가요? NBC 죠. 내셔널 바스켓볼 센터. 내셔널 바스켓볼 센터. 무지개 로고하고. 그럼 협회 운영비보다 소송비로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제가 그때 옛날에 기억하기로 박열 회장이 50억인가 모아놨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박열 회장이 농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모아놨다 막 협회 차원에서 이거 연맹 차원에서. 진짜? 그런 게 있었구나. 50억까지부터 해가요 요즘?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지. 기업들이 왜 있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그거 이제 세일즈 하는 것도 협회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그쵸. 대한축구협회가 제가 듣기로는 1년에 운영비로만 1200억? 진짜 많이 깼는다. 하지만 농구는 그만큼 규모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키울 맛이 더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야구는 이미 선수도 몸값 너무 폭등해갖고 키우기 힘들어요. 야구 자체는 진짜 내 생각에는 발전 가능성은 사실 농구 쪽에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은 야구는 이미 그때 베이징 올림픽 하고 막 그러면서 피크를 찍었어. 근데 그 야구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축구도 그렇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종목의 인기가 아 맞아요. 국가대표의 성적에 수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처럼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뭐 지역 연고제 이런 것과도 결부가 되는데 이 팀 우리 팀 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축구는 농구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야구는 완전히 그냥 지역 정착에 성공을 했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서 인기가 이걸 찍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농구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참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실권을 잡고 있는 감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농구 대잔치 세대들. 그 제일로 쓰레기 새끼들 아니야 사실상. 근데 국제대회 성적을 한번 생각을 네. 해보자고. 그러면 ABC 지금으로 치면 피바 아시아컵 우승했죠. 그리고 그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 조금 뒷세대인 선수들 이제 그들이 이제 농구 대잔치 세대가 노장이 되고 그 뒷세대 이제 김승현이나 뭐 이런 선수들 시작하면서 2002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그때 농구 인기 많았어요. KBL을 마지막 황금기였습니다. 맞아요, 2005년, 2006년 이 정도까지가. 근데 난 사실상 거기서 유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선수들이 문제였지. 왜냐면 그때 농구 대잔치 선수들이 KBL로 그러니까 리그로 프로리그 농구로 넘어오면서 스타병에 걸려갖고 사인하기 귀찮다든지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팬들이 관리를 안 한 것도 있고 팬들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도 그냥 당연히 우리는 인기 있으니까 취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다 이걸 떠나가지고 팬 관리를 전체적으로 안 했다. 민심은 이반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반대로 축구는 2002 월드컵을 하면서 저절로 팬들이 모였던 게 유지가 어떻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축구도 위기가 많았죠, 사실. 그쵸. 근데 축구는 월드컵 때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시아에선 가보니까 월드컵 나가서 뭔가 감동이라도 주고 뭔가 이러니까 유지가 되는 건데 농구는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에서 강호도 아니고 강호라고 해봤자 진정한 몰락은 거긴가? 베이징 뭐였지? 우리 도하 참사. 도하 2006년? 네. 그때가 은이었나요? 동이었나요? 동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가 그거 아닌가요? 방성현 3점 12개 네. 42점 넣고 카타르한테. 그때 메달 좀 못 땄나요? 못 땄을걸요? 그러니까 참사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 도하 말고 또 중국에서 참사 한 번 더 있잖아요. 광저우. 광저우 참사. 광저우는 그래도 은메달 땄기. 그때 이승준이 캐리해가지고. 광저우 맞나? 아닌데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서정환 기자가 엄청 기사 쓰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아시아컵일 거예요, 그러면. 2010은 그래도 메달은 땄습니다. 제 기억에 결승에서 이승준이 되게 고군분투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농구 대잔치 세대가 진짜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 관리 뭐 안 하고 팬 안 했다 이걸 떠나갖고 이미 자기네는 농구로 많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봤을 때 거기에 갇힌 것 같아. 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세계의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에서 요즘 농구 추세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팔로우업이 전혀 안 됐었던 거. 아니면은 그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프로농구 세대라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감독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게 뭐 그 지금도 한 번씩 그러니까 쇼츠 같은 거 뜨잖아요. 옛날에 이거 아이런 슛이라고 그랬다 하면 플로터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 와서 용병 선수 와갖고 할 때 그런 슛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아리랑 슛 던진다고 뭐라 했다, 막 이런. 저 누구냐? 막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플레임은 기억 안 나고 그 당시 안양 SBS 시절이죠. 에드워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우리나라는 혼자서 이상하게 가드는 패스만 해야 돼, 리딩만 해야 돼, 슈팅 가드는 뭘 해야 돼, 스몰 포워드는 이래야 돼, 센터는 이래야 돼. 그게 2000년대 한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인데 개똥슛이라고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플로터란 용어도 몰랐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를 펼친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 펼치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쵸. 민씨 가문한테 민씨 가문이 나라를 넘겼어요. 이건 팩트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나라는 다행히 뺏길까 일은 없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주도권은 내줬다. 설상 지금 일본과 남자들도 지금 이번에 우리 아마 친선전 할 때 2연전 하죠 이제. 와타나베랑 하치무라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질 것 같아. 아니면 적어도 이기더라도 농구는 걔네가 더 잘했을 것 같아. 우리도 근데 제 전력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마크 씨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서 우리가 성장할 때는 일본한테 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본은 당연히 깔아놓고 가는. 뭐 막말로 그냥 일본의 어떤 농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슬램덩크잖아요. 슬램덩크의 그 이노우에 닦여있고 작가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풍전의 모티브가 된 게 그 허세 감독이잖아요. 네. 그 약간 그때 어떤 한국의 어떤 런앤건 농구가 너무 약간 시기 어린 그런 마음에 그런 식으로 약간 악역으로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우리가 반대로 일본을 따라가야 되는 추세가 됐으니까 참 이게 모든 스포츠에서 일본은 어쨌든 청사진을 잘 그리고 그거대로 잘 준비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생각에는 솔직히 보더 멤버가 바뀌어도 그 기조는 유지된다는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축구 얘기로 넘어가서 그런데 크리스마스 오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점유율 축구하다가 지금 좀 망했잖아요 지금. 조금 일단 지금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무승이니까 약간 난 근데 일일비하고 싶지는 않은데 흐름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안 좋을 때 우리나라는 끊었어야 되는데 농구는 그 끊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관성이 무섭고 타성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누군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 KBA 사람들이 진짜 농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농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내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누군가 한 명을 발벗고 나서서 뭐 팀장급이든. 사실 그래서 팀장급도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얘기 오프 더 레코드로 했던 건데 그냥 여기서 오늘 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축구가 부럽습니다 저는. 왜요? 현대가에서 어쨌든 오! 그런 슈가데디가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구는 없어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회장님을 시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 회장님을 이제 네. 좀 앉혀라. 네. 사회 이사로라도 네. 뭐든 좋으니까 앉혀라. 프로에 만족하실 분이 아니다. 뭐 이게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축구로 봤을 때도 뭐 요새 카타르, 사우디 이런데 국부 펀드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지금 심지어 사우디 리그가 지금 완전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유럽의 이제 준척급 선수들을 막 사들이고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만큼 투자 안 해도 되니까. 맞아, 그만큼 돈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 연봉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면은 우리나라 KBL 한 내가 봤을 때 10년은 운영할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진짜. 맞죠? 내가 봤을 때 10년은 운영할 것 같은데. 호날두 1년 연봉이 샐러리 캡 잠깐만 10개 구단 10년치다 그러니까 진짜. 한다니까. 우리는 그만큼 바라지도 않아. 누구 안 계십니까? 공모합니다. 농구 좋아하시는 회장님. 아 진짜 힘들다. 농구 팬하기 힘들어요 요즘. 왜 그 약간 그런 의욕적으로 하는 회장들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야구로 보면은 NC의 김택진 회장이라던가 또 누가 있을까? 그 약간 젊은 오너들이 저기 SSG의 뭐 정영진 이라던가 그런 분들 농구를 좋아했더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왜 농구를 안 좋아하지?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이 뭔가 떠올라야 될 텐데. 아니면 이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도움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연예기획사에서 하나 사세요. 지금 누구 한 명을 지금 딱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기 방이동을 소재로 맞아요. 아니 연예기획사에서 KBA 말고 내 말은 구단 하나 사세요. JYP 근데 그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은근히 이 연예인 마케팅 해가지고 선수랑 연예인이랑 묶어서 마케팅 해갖고 와 미쳤다 그래. 팬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단 관중 수익 보장입니다. 어. 약간 하프타임 공연으로 뭐 스트레이키즈 한번 나오고 저기 이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 연습생들 데뷔 무대 같은 걸로 좋다. 맞지? 데뷔 무대 같은 걸로 딱 해갖고 그 이미 우리나라 데뷔하기 전에 솔직히 그거부터 만들어져 있잖아. 팬덤부터 만들어져 있잖아. 그 사람들부터 이렇게 오면서 저절로 농구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고 괜찮은 발상인데 이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진짜 허재가 말했던 데이원에서 말했던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만든다는 수익 창출. 와 레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진짜 할 수는 있어. 그러면서 정 안 되면은 매니저 에이전트 역할도 해요. 에이전트 역할도 해. JYP. 아니 꼭 JYP 돈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나는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 누구냐? 방탄 쪽에 방시혁. 지금 돈 얼마만하게 벌고 있을 때. 그러면은 방시혁이 할 게 아니고 농구를 진짜로 좋아하는 슈가가 한번 해보는 건데. 그치. 근데 개인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난 개인이 사는 것도 진짜 멋있는 그림일 것 같기는 해.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구단을 이렇게 인수를 하려면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법인이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은 차리면 되니까. 뭐 그치. 그 법인은 차리면 되고. 이거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요? 얼마 전에 박세리 선수가 그거 예능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LPGA에서 활동할 때 스타벅스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98년도 97년도 이럴 때. 그래서 국내 스타벅스 인수해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인수 타진을 했었대요. 국내 본인이 대표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했는데 그 2, 3년 뒤에 신세계에서 그걸 가지고 가더라. 너무 아깝다. 그랬으면 나 진작에 은퇴하는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듣고 계세니까 지금 연예계 모든 분들 연예계 괜찮은 수익 사업입니다 이거. 나 진짜 은근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진정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전 이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박재범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AOMG를 나오고 이제 모어비전이라는 뭐 수업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지만 미국 쪽 이제 월드와이드로 이렇게 기반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 소속사 사장이 제이지잖아요. 네. 한번 꼬셔볼래? 아니 제이지가 돈 안 되는데 투자는 안 하지. 아니 그거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푼돈인데 뭐 그냥 그래?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자기네 일주일 생활비도 안 나와. 1년 예산이. 한번 그냥 푼돈 써보실래? 약간 이렇게 한번 꼬셔보는 거. 아니 근데 나는 또 그 생각도 들어. 박재범 얘기하니까 뭐 농구 좋아하니까 박재범 뭐 정진훈 JYP 뭐 이렇게 여럿이서 슈가 공동 출자해가지고 컨소시엄 만들어. 그거 사실 NBA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지분 나눠가지고 자기네 소속 아이돌도 여기서 데뷔시키고 재밌겠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 좀 약간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땐 그러면 더 마케팅도 더 활발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듣고 계신다면 연예계에서 여러분 연예인 뭐 예를 들어 아이돌 양성하는데 뭐 8년 걸린다 했을 때 여러분 이미 얼굴은 그러니까 신체 스펙은 갖춰진 선수들로 그러니까 모델용으로 이미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16명 정도.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가는 연봉은 표준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돌들한테 가는 이제 그 배분율 같은 것보다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묘하게 설득력 있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팔아먹, 그러니까, 마케팅이면은 그쪽이 더 잘하잖아. 그렇습니다, 여기.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 거기에 케이팝 이쪽 기획사들은 마케팅 장인들이지, 이거. 저 봐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 해외에도 알려지고, 거기서도 수익 벌어. 예능 나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동남아부터 공략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아 쿼터가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네, 이거. 듣고 계세요. 과연 이까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사실. 아이, 아깝다, 씨. 이게 저희가 저희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누구 한 명이라도 듣고 계신다면은. 저는 근데 사실 그거 하고 싶어요. 만약 아까도 말했지만은 국민청원 같은 거에 사유는 진짜 간단해. 이게 아까 사유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국민청원이 어쨌든 많이 목소리가 쌓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20년째 방만한 운영으로 전혀 국가 경쟁력이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좀 감사라든지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 팬들이 다 같이 한다면은 국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마실게요, 이거. 이슈가 되려면은 되게 이거는 바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누가 하나가 일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간 이슈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주변에 농구 팬이 많습니까? 야구 팬이 많습니까? 축구 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KBA 자체의 경쟁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국내 심판운영부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거 해야 돼. KBL 심판 자격증 KBL 있잖아요. 자격증 따면서 무조건 국제 심판 자격증까지 무조건 연결시켜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심판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대회를까지 나가게 만들어야 돼, 심판들을. 그것도 있지. 강제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제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심판 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많이. 반면에 질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끼리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은 파이가 더 커지는 거지. 다 나눠 먹어서 쪼개졌던 파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이거 생각보다 수익이 되네 이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 그냥 이 얘기는 꼭 하고 마무리하고 싶었어. 예전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나라 제가 법 개정 중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U19 이상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낸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주자. 그러니까 청소년 19세면 청소년인가요? 근데 거의 성인급이죠? 대학 갔죠. 대학교 1학년 선수들이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인급 이상 무대에서 한 선수들한테는 여자든 남자든 남자는 군면제 혜택이랑 메달 조금이라도 U19면은 진짜 한 달에 5만원 이렇게라도 5만원 더 줘야지. 근데 왜냐면 더 많이 위에는 더 많이 먹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U19가 10,000원이다 연금이. 그럼 23은 5만원. 이런 식으로. 그치. 연령에 따라 차등을 줘야지. 차등을 줘가지고,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남자든 여자든, 연금 혜택과 군면제를 다 줘라. 그러면은, 저절로 농구뿐만 아니라, 블루오션이 진짜 극소수만 하는 스포츠도 저절로 인력이 가게 돼서, 전체적인 스포츠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승할 거다.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군면제와 이제 근데 그 선수들이 성인 돼갖고 포기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19세가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난 이걸 그만둘 거야. 했을 때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지 사회에서.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딴 걸로 더 찾아서 잘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이 길이 진짜 이 길밖에 없네 하고 더 하면은 더 거기서 레전드가 계속 나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이런 걸 어디다 얘기해야지 제가 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빠른 거는 국회에다가 아니 아니 기자 기자 제일 빠릅니다. 아, 일위농구에 연락해갖고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안 되나? 미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좀 약간 그 기획 취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쓸 법한 농구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분들한테 찌르는 게 제일 아, 저는 진짜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좀 약간 제가 오늘은 서두 없이 막 두서 없이 혀도 꼬이네. 두서 없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좀 약간 리스트를 정리해갖고 그 우리나라 대표 기자들 있잖아요. 농구 기자들이랑 한번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게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 왜 이런 게 안 되냐. 그냥 협회에 가서 물어보는 게 솔직히 제일 빠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해주겠지. 그 사람들은 아니 자기 해도 대응을 해도 방어적으로 얘기하지. 해도 우리는 하고 되게 있다. 원론적으로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자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약간 티타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근데 내가 메일 보내면 그들이 봐줄까요? 질문 리스트를 딱 쪼가서 보내면 뭐 그거는 이제 필력에 필력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진심이 얼마나 닿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봐서 진짜로 성사가 되면 너무 땡큐지. 저 사실 누구한테 보낼지까지 머릿속에 이미 다 생각해놨거든요. 저도 대충 그래줍니다. 네. 2명 있습니다, 2명.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얘기의 결국 결론은 제압이. 근데 난 괜찮았지, 그것도. 재밌네 이거. 제 19단으로 아니 뭐 부산으로 갈 게 아니고 뭐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가자. 올림픽공원에 농구 그거 없나요? 농구장은 없고요, 사실. 어. 그냥 잠실 쪽이 제일 가깝지. 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뭐 저기 아레나 짓고 있는 CJ에서 관심이 있다면. 내가 봤을 때 CJ는 돈 안 되는 거에 투자 안 해. 예. 근데 또 쇼미더머니를 10까지 끌고 간 거 보면 무튼 CJ 비비보스. 네. 네, 살색이야 유니폼이. 만두피. 만두피 색깔로 여기 다 이렇게 막 가있고 속 약간 그 드레스 프리르라 그러나요? 이거 들어본 것처럼. 옆에 이렇게 재밌겠네. 바지 색은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바지랑 만나는 데는 안에 있는 만두속. 만두속 이렇게 색깔대로 이렇게 있고. 그거 약간 근데 잘못 나오면 약간 국방색 같은 거 같긴 하지만 뭐 여튼 이런 잡소리였고 여튼 이렇게 그래서 뭐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마무리는 저희 어쨌든 이번 한 시즌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휴식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게 저희가 세 번째 시즌이죠? 아니요. 3년차 아니에요 저희 4년 차인가? 첫 녹음일이 2018년 10월이니까요 18, 19 시즌부터 시작했습니다. 18, 19, 20, 21, 22, 23 거의 5년 만에 휴식이네요. 5시즌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나름 꽤 길게 했네 생각보다. 저는 사실 이거 3개월 제 스스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3개월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근데 다행이에요. 재밌어서 굉장히 오래 끌고 왔는데 사실 이번 시즌이 특히 조금 힘에 부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좀 뭐 글렌 씨한테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는데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약간 의무감으로 느껴져가지고 막 좀 힘에 부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잠깐이라도 휴식기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이제 글렌 씨가 그걸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마크 씨가 예. 대단하다 생각해요. 예. 이제서야 그 의무감이 그게 왔다는 게 예. 저는 사실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좀 쉬는 동안에 방송 포맷을 어떻게 좀 진행을 꾸려가면 좋을까. 뭐 아마 막 아주 큰
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조금 저희가 이렇게 부담이 없는 선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조금 어떻게 재밌게 방송을 꾸려갈 수 있을까를 조금 연구를 해보고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글렌 씨는 어떻게? 사실 저는 이거를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방송 녹음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했었는데 전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고비 없어요. 이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마크 씨는 다 알고 하니까 포토 씨도 예전에 다 알고 하니까 우리끼리는 다 알던 얘기니까 그냥 그리고 저는 헤어졌고 지금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원래 금요일날 녹음하던 것도 그 친구가 싫어갖고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화요일로 바꾸면서 좀 힘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 화요일로 바뀌면서 다 서로 힘들어진 게 있는 것 같아. 있지. 네. 왜냐면은 그 다음 날이 평일이 쉬는 날이냐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냐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굉장히 방송이 힘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면서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래도 저는 재밌었다.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한 시즌 또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항상 들어주시는 이제 노수공님이라든지 죽어도 피켄롤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너무 힘이 돼서 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저희가 나름 저희 안에서 고민 중인 거를 좀 그 청취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도움 받고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이거를 포토씨가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포토씨 없이 하게 된 지도 좀 됐잖아요. 꽤 적잖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네. 한 거의 한 9개월 네. 정도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들으시는 분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2명이서 진행하는 게 듣기에 더 편하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3명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아이디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3명이서 하게 된다 하면은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서울에 사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쵸.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 내 아는 지인인데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연결시켜 줘 볼까요? 해서 이제 저희한테 뭐 DM이든 리크루트먼트를 예, 뭔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연락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비밀글로다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좀 소통을 해갖고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좀 몇 주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중간중간에 호혜로 돌아오긴 할 거고요.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의 호에는 아마 한일전 그쵸. 남자농구 대표팀의 평가전 1, 2차전 끝나고든 아니면 뭐 1차전 끝나고든 뭐 이렇게 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가능하다면 직관을 갈 생각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현중 선수가 이번 서머리그 오늘 사실 첫 경기를 치르긴 했었죠. 별로였지만 내일이라든지 모레 갑자기 빵 터진다. 그럼 또 갑자기 그걸로 이제 경기 리뷰해보자 하고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고 없이 올 겁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은 한일전 끝나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정규는 아니고 이제 호회로 네. 그리고 아마 정규로 돌아오는 거는 다음 시즌 시작쯤? 다음 시즌 시작하기 한 3, 4주 전쯤 보통 저희가 그걸 했었잖아요. 뭐 있죠? 예상? 네. 그쵸. 그거 이제 4주 잡고 했었으니까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FA 시장도 굉장히 재밌게 돌아가고 있고요. 예. 저 그 정리하느라 죽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제가 아주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리 업데이트를 더 해야 되는데, 네. 8일차까지 됐는데, 1일차밖에 못하고 있어. 뭐 또 이제 한일전 그때와 맞물려가지고 이제 FA 시장도 같이 마감이 되면은 뭐 그 소식 관련해가지고 뭐 몇 가지로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여튼
좀 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잠깐 쉬어가는 베이스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44화는 여기서 줄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구나. 네, 이 습관이 됐어요,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돌아올 겁니다. 예, 호외로 머지않아 돌아올 거고요. 이제 정규편은 저희가 돌아올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한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반복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나요를 안 하니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계속 되돌입해야 하는 것 같은데. no. 네.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